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문학 실전학습 1회인 청백운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는 핵심 정리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소설의 갈래가 무엇이죠? 네, 고전소설입니다. 그리고 집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가문소설에 해당하고요. 대하소설로 구분됩니다. 가정적, 그 다음에 교훈을 주고 있다는 점도 꼭 체크해 주세요. 이 글은 처첩 간의 갈등으로 인한 두 쌍성 집안의 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처와 후처와의 갈등을 중심으로 부각한 쟁총형 소설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쟁총형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렵다라고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것들을 부각하는 걸 쟁총형 소설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효성을 다하고 남편을 보필하는 호소저의 모습을 통해 조선사회가 요구하였던 바람직한 여성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부분들 이따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등장인물이 선과 악으로 분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전소설의 특징이죠. 선과 악으로 등장인물들이 뻔하게 전형적으로 나온다. 착했던 인물이 끝까지 착하고 악했던 인물이 끝까지 악한 경우, 뭔가 특이한 성격의 변화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는 전형적 인물이라고 하죠. 또는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네, 평면적 인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출제 포인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가문소설이라는 거, 그 다음에 교훈적이라는 성격, 그 다음에 처첩 갈등을 다루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지로 구성될 수 있겠죠. 특히 이런 부분들, 조선사회가 요구하였던 바람직한 여성상이다. 이런 것들이 선지로 출제될 수 있겠어요. 또는 등장인물이 선과 악으로 분명히 대비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선지로 구성되어 지문에 대한 설명으로 출제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다른 단어로 바꾸어서 출제될 수도 있으니 같이 정리해 두도록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지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와서 두 공과 설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두 쌍성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호소저를 부인으로 얻는다. 호씨는 가난한 형편 가운데서도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고 남편의 장원급제를 돕는데 두 쌍성이 두 기녀를 잊지 못해 병에 걸리자 이들을 첩으로 받아들인다. 앞부분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네요. 두 첩들은 설부인과 두 쌍성의 누이인 해와 소저를 두려워하지만 설부인이 죽자 호씨를 쫓아내려 음해한다. 여러분 부정적 인물과 그 다음에 긍정적 인물을 잘 정리해 둡시다. 자, 지금 무슨 상황인지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용 이해를 하기 위한 밑바탕을 다지는 거예요. 자, 먼저 부정적 인물들은 누군가요? 바로 호씨를 쫓아내려고 음해하는 이 두 기녀가 되겠죠. 긍정적 인물은요? 색깔 한번 바꿔서 볼까요?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고 남편의 장원급제까지 돕는 바로 이 호소저가 긍정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아까 지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핵심 정리를 살펴봤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당시 조선시대에서 원하던 여성상이 되겠네요. 그쵸? 자,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쌍성은 집안의 법도가 점점 어지러워지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데, 그쵸? 정상적일 리가 없어요. 변개는 날로 생기는 것을 걱정하느라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자, 우리 중요한 부분들만 한번 볼게요. 두 쌍성에게 이 말을 시켜놓고 조사하면 발각이 될까 말리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자, 지금 두 쌍성이 호소절을 오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하다. 부부 사이의 일이 어이 두렵지 않겠는가? 자, 여러분, 이 부분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물이 말하는 건가요? 아니죠. 누가 말하는 거겠어요? 서술자가 말하는 거예요. 서술자가. 우리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합니다. 혹은 다른 말로 진짜 직관적으로 서술자 개입이라고도 해요. 네, 선생님. 제가 좀 악필인데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바로 고전소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까 부정적 인물이었던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마음이 더욱 방자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두 쌍성이 자기들의 말만 믿고 있거든요. 자, 설부인의 생일이다. 해와 소저도 와서 우리 아까 두 쌍성의 여동생이었죠. 차례를 같이 지냈습니다. 차례를 마친 후 두 쌍성과 해와 소저가 옛일, 바로 죽은 설부인과의 추억이겠죠. 그를 생각하니 눈물의 옷을 적셨다. 두 쌍성은 다시 별채로 갔다. 두 쌍성이 기운 없는 것을 본 나교란이 말했다. 우리 아까 부정적 인물이다. 그쵸? 고전소설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은 이렇게 인물에 동그라미 세모를 표시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르신은 어머니를 생각하는 애통함만 하시고 제사를 제대로 올리지 않는 원통함은 모르십니까? 자, 또 이간질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부터 진작 드리려고 하다가 말을 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참다 말합니다. 호부인께서 우리 긍정적인 인물이었다. 그쵸? 호부인께서 어르신을 탓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은 돌아가신 설부인 마님을 원망하면서 애초에 내가 인사치레로 요망한 년들을 받아들이자고 하였을 뿐인데 그것을 막지 않아 아들이 잘못되었다 하시고 또 아들을 잘못 가르쳐 공이 있는 아내를 저버리는 행세를 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노여움이 바라면 재물에 더러운 것을 섞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진짜인 사실인가요? 아니죠. 완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활용해서 지금 또 이간질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참소하는 말은 무수히 들었으나, 자, 이전부터 이 부정적인 인물, 아까 걔네들 있잖아요. 기녀들, 나교란, 여섬요, 얘네들이 호소저에 대한 참소를 그 전부터 계속 해왔다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겠네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인 설부인에게 불경한 짓을 한다는 말은 처음인지라, 이런 말이, 이건 좀 처음 듣는데 했는데 두 쌍성은 모골이 송연했대요. 아주 끔찍함을 느꼈대요. 나교란과 여섬요가 그릇을 주고받는 사이에 마음대로 하니 안개 속에 갇힌 두 쌍성이 어찌 알겠는가. 자, 여기서도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편집자적 논평이 또 나타나고요.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나는 부분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습니다. 자, 주인공이 어떻게 알겠냐라고 하면서 서술자가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이런 계략을 또 꾸미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이 아니죠. 그쵸? 자,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부터 때가 되면 호부인께서는 목욕제기 하신 후 몸소 부엌에 이르러 손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 전부터 되게 효심이 깊은 모습을 보였었나 봐요. 누가 감히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우리 호부인이 이런 의심을 받으시니 천지신명을 살펴주세요. 그 누명 씌운 놈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죽여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집안의 시비들은요 호소저 편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또 누가 있었나요? 여동생 해화소저가 있었죠. 해화소저도 이렇게 말해요. 오라버니 똑똑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변했어? 하면서 이렇게 반박을 하죠. 호소저가 결백하다고 믿고 있어요. 자, 호소저는 무척 괴로워합니다. 이러한 죄에 연루되었으니 세상에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낯으로 본부인, 정실 부인의 지위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자, 나교란과 여섬요는 매질하는 소리를 듣고 기뻐 날뛰었다. 아유, 나쁜 애들이다. 그쵸?
또한 호소저가 본부인의 옷을 벗고 누추한 곳에서 대죄해야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함께 흡족했습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얼굴로 호소저에게 무난했습니다. 자, 호소저를 위하는 척까지 하는 거죠. 우리 이런 걸 위선적 태도라고 하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우리는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모두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몇 번이죠? 네, 2번입니다.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심하다. 부부 사이의 일이 어이 두렵지 않겠는가? 안개 속에 갇힌 두 쌍성이 어찌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서술자가 지금 인물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런 질문 같은 경우 선생님 그런데 객관적인 게 틀린 게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 사이의 일이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인물이 느꼈을 법한 심리도 설명을 해주고 있고, 두 쌍성은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모른다, 그런 상황이다 라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틀렸다고 보시면 안 되시고요. 그러면 선생님, 주관적이라는 말은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심하다라고 하는 주관적인 평가가 드러난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가장 적절한 거 묻고 있잖아요. 지금 나머지 선지가 너무나 아니기 때문에요. 네, 너무나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